아니, 한 번뿐인 수학여행을 한국 같은 후진국으로 가야 한다고? 대만의 한 고등학교. 지금 막 수학여행지 투표를 끝마친 학급의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과반수 이상으로 이번 수학여행지는 한국으로 결정되었는데요. 수학여행지로 한국이 결정되자 평소 일본을 좋아하던 대만 학생들 사이에서 불만이 터져나옵니다. 과연 그들에게는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그리고 그들은 수학여행을 무사히 잘 마칠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다양한 감동 이야기를 전해드리는 감동 주파수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대만에서 온 사연입니다. 사연자를 대신해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대만 고등학생 천메이링이라고 해요. 얼마 전까지는 코로나 때문에 학교 친구들과 어디 여행을 간다는 것을 꿈도 꾸지 못하고 있었는데요. 만약 코로나가 더 길어지게 되면 고등학교 수학여행도 포기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생각에 학생들끼리 정말 걱정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수학여행을 가게 되면 어디로 가게 될지 우리들끼리 평소에도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아무래도 대만 사람들은 일본에 대해 좋은 감정을 가지고 있어 대다수가 일본을 선호하는 분위기였어요. 하지만 저는 중학교 시절부터 친구들과는 달리 있던 꿈이 수학여행으로 한국을 가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로 인해 모든 것이 물거품이 될 뻔했어요. 다행히 코로나 팬데믹이 끝나고 여행이 자유로워져서 수학여행을 갈 수 있게 되었죠. 문제는 수학여행을 어디로 갈 것인지 결정해야 하는 시기가 다가온다는 것이었어요. 정말 세상에는 유명한 나라들이 너무 많다 보니 학생들 사이에서도 의견들이 분분했죠. 학생들 중에서는 해외여행을 가족들과 함께 여러 번 가본 경우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해외여행이 처음인 경우가 많았어요. 저 역시 그랬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이 첫 해외여행이 될 수도 있는 만큼 신중하게 결정해야만 했어요. 물론 모두가 만족하는 100% 여행지란 없겠지만요. 누군가는 유럽, 누군가는 아시아, 특히 일본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심지어 호주나 발리로 가고 싶어 하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허나 그 모든 곳을 갈 수는 없는 노릇이었죠. 그러다 보니 학급회의 시간에 대표자가 자신의 원하는 여행 목적지를 친구들에게 소개하고 어디로 가고 싶은지 투표를 진행하기로 했어요. 투표 결과를 보자 크게 두 곳이 최종 후보지가 되었어요. 바로 한국과 일본이었습니다. 남학생들 대부분은 일본으로 가고 싶어 했어요. 대만에서는 약간 일본의 문화를 동경하고 특히나 남자들은 일본 만화나 애니메이션을 좋아해 다들 일본을 한 번쯤 가고 싶어 했죠. 그 외에 다른 이유로 가고자 하는 아이들도 많았고요. 이에 반해 여학생들은 대부분이 한국으로 가고 싶다고 투표했어요. 아무래도 요즘 여자아이들 사이에서는 한국 드라마를 비롯해 K-팝 등 한류 콘텐츠들이 인기가 매우 높았고 최근에는 김밥, 떡볶이 등 한국 음식의 인기까지 높다 보니 모두가 꼭 한 번은 한국에 가보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어쩌다 보니 수학여행 결정 투표가 약간은 성대결처럼 되어버렸죠. 결과적으로 한국으로 가고 싶다는 의견이 많았고 최종 수학여행지로 한국이 결정되었어요. 이 결정에 대해서 모두가 좋아한 것은 아니었어요. 특히 일본으로 가고 싶어 했던 남학생들은 왜 볼 것도 없는 후진국 한국에 가야 하냐고 투덜대기도 했고 수학여행을 취소하겠다는 아이들도 있었어요. 하지만 담임 선생님께서 모두가 공정하게 투표를 해서 결정한 것이니 학생들을 하나씩 달래가며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되었습니다. 수학여행 당일이 되자 저를 포함한 여학생들은 드디어 한국을 간다는 생각에 딱 봐도 들떠 보이는 것에 비해 남학생들은 정말 침울해 보였어요. 그냥 모바일 게임을 하면서 수학여행 동안 자기들끼리 무엇을 하고 놀아야 할지 고민하는 정도지 튕기대도 관심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남아고들에게 한국은 너희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후진국이 아니고 아마 한국을 방문한다면 틀림없이 한국에서 다양한 것을 경험하고 좋은 시간이 될 것이라 이야기해줬어요. 하지만 남학생들은 기운을 되찾기는커녕 K-팝에 빠진 학급 친구의 기대와 망상으로 치부해버렸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 긴 시간 비행을 통해 한국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아무래도 학생들이다 보니 오랜 비행 시간으로 인해 다들 피로해 보였어요. 한국으로 오자고 주장한 저였기에 사실 처음에는 걱정이 되었습니다. 몇몇 친구들은 한국보단 일본에 가고 싶었는데 긴 비행으로 체력까지 부족한 상황이라 어떻게 해야 할 바를 몰랐어요. 그런데 갑자기 주변에서 하나둘 탄성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인천공항에 내리자마자 보이는 뛰어난 시설들과 넓은 공항들, 그리고 수많은 국적의 사람들이 오가는 공항의 모습을 보니 한국에 대해 별로 기대를 하지 않고 있던 남학생들의 눈에도 호기심과 생기가 도는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입국 심사를 하는 도중에도 아이들은 한시라도 빨리 나가서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해보고 싶은 것 같았죠. 그래도 서두르다가 사고가 발생할 수도 있으니 들뜬 친구들에게 진정하라고 달래며 출국 심사를 무사히 마치고 숙소로 이동하기 위해 예약해둔 셔틀버스에 탑승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실 저 역시 인천공항에 도착한 뒤에 다소 놀랐어요. 남학생들처럼 한국에 대해서 후진국이라 생각한 것은 아니었지만 사실 저도 한국을 드라마나 유튜브를 통해서만 알았지 한국을 잘 몰랐던 것은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아이돌 그룹 멤버나 삼성 같은 글로벌 브랜드를 알긴 하지만
그 외에는 아는 것이 별로 없는 국가였습니다. 사실 대만이라는 나라는 조금은 올드한 느낌이 있는데 한국의 이미지는 대만과 전혀 다른 너무나 뛰어난 첨단 기술이 생활 곳곳에 반영되어 있고 한국의 모습은 이 작은 나라에서 어떻게 이렇게까지 발전할 수 있었을까 하는 의문이 들 정도였습니다. 공항을 보면 보통 국가의 수준을 알 수 있다고 하는데 인천공항을 보니 한국이 얼마나 첨단 기술 수준을 보유하고 있는지 단번에 알 수 있었어요. 공항 곳곳에는 깨끗한 의자와 좌석들이 있었고 사람들은 줄을 서서 질서정연하게 입출국 심사를 받고 있었습니다. 출국 심사를 끝마치고 나가자 식당과 편의점, 약국 등 다양한 편의시설들이 많았는데 타오이안도 좋다고 생각했지만 타오이안 공항보다 훨씬 깔끔하고 넓고 좋았습니다. 남학생들 역시 제가 느낀 것처럼 한국에 대한 첫인상을 아주 좋게 받은 것 같았어요. 얼른 한국의 이곳저곳을 방문해보고 싶다고 재촉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물론 우리가 도착한 시간은 밤늦은 시간이었기 때문에 우선은 숙소로 가서 쉬어야만 했습니다. 숙소에 도착한 뒤에도 아이들은 흥분을 멈추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버스 안에서 바라본 서울의 야경이 너무 아름답다고 사진을 찍는 아이들이 정말 많았어요. 대만 역시 타이페이에서는 타이페이 101처럼 야경이 화려한 곳이 많지만 서울은 정말 잠들지 않는 도시 같은 느낌이었어요. 수많은 자동차들이 불빛을 반짝이며 도로를 달리고 있었고 한강을 건널 때 보이는 다리와 수많은 빌딩들의 불빛들이 수놓은 야경은 정말 화려하다는 느낌이 들었어요. 단체 수학여행 특성상 예약한 호텔 역시 그렇게 좋지 않은 곳임에도 불구하고 기대 이상으로 시설이 깔끔하고 너무 좋았습니다. 호텔 로비에서부터 직원들이 친절하게 안내를 해주셨죠.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나라 전체가 정말 속도가 빠르고 역동적으로 보인다는 점이었어요. 체크인을 빠르게 도와주시고 숙소 안내도 바로 해주셔서 피곤에 지쳐있는 저와 친구들이 빨리 숙소에 들어가서 쉴 수 있었습니다. 한국을 이야기하면 빠지지 않는 것이 빨리빨리 문화라고 듣기만 들었지. 수학여행을 통해 한국을 경험하면서 느낀 속도는 제가 상상한 것 이상이었어요. 물론 빠르다고 해서 일을 대충 하고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프로페셔널하고 정확하게 업무들을 진행하는 모습이 멋져 보였습니다. 숙소 역시 너무 좋았는데요. 침대부터 해서 모두 뛰어난 품질의 가구들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학생들 중에서도 오히려 집에 있는 것보다 너무 좋다고 하면서 한국이 후진국이라고 말했던 친구들에게 무식하다는 이야기를 할 정도였어요. 저 역시 내심 한국이 이렇게 발전된 국가였나 하면서 한국을 수학여행지로 추천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튿날부터 우리의 본격적인 수학여행 일정이 시작되었어요. 첫날에는 단체 일정이 아닌 자유 일정이었어요. 저를 포함한 여학생들은 평소에 좋아하는 아이돌에 맞춰 그룹을 만들어 아이돌 기획사나 팝업 스토어에 들러 상품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기대하고 있었죠. 그리고 신촌 쪽에서 쇼핑을 했습니다. 남학생들 역시 출발하기 전까지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있었지만 태도가 확연하게 변한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밤새 잠을 못 자면서 한국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생각을 나누고 계획을 짰던 것 같아요. 특히나 한국이 e스포츠 강국이라는 게 생각난 남학생 위주로 남학생들 사이에서 유행하는 리그 오브 레전드 관련 행사에 참여하는 것 같았어요. 자유시간엔 참새가 방앗간을 그냥 지나칠 수 없듯이 한국의 PC방이란 곳에서 아주 미친 듯이 즐거워하며 놀았다고 하더라고요. 특히나 PC방에서 너무나 편하게 음식과 간식, 음료를 주문할 수 있고 이게 PC방에서 파는 음식인지 식당에서 파는 음식인지 분간이 안 갈 정도로 맛있게 먹었다고 이야기하더라고요. 둘째 날은 한국의 전통적인 건물인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여학생들은 사극에 나온 대경을 보는 것 같으며 설레어했고 남자들도 대만에서는 쉽게 볼 수 없는 전통 건축물 형태에 흥미를 보였어요. 특히나 여학생들은 한복을 대여해서 한복을 입고 경복궁을 배경으로 사진 찍는데 정신이 없었죠. 아무래도 한복은 처음이다 보니 한복을 빌려 입을 수 있는 곳에서 한복을 어떻게 입는지 배우고 사진이 잘 나올 것 같은 포토존을 찾아 마치 사극의 주인공이 된 것 마냥 다들 포즈를 취하며 이쁘게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간대가 맞아 경복궁 수문장 교체 행사도 볼 수 있었어요. 경복궁 수문장 행사가 끝나고 멋진 수문장분들과 사진도 찍었답니다. 경복궁을 보고 나서는 명동으로 이동해서 이것저것 둘러보고 명동교자라는 칼국수로 유명한 식당을 갔었어요. 처음엔 다들 한도까지 와서 웬 메뉴나 먹지 하고 의구심을 품었지만 땅 안에 꽉 들어찬 사람들을 보며 내심 기대하기 시작했습니다. 메뉴는 단촐했어요. 칼국수와 비빔국수, 콩국수 그리고 만두, 밑반찬으로는 김치 정도가 다였습니다. 대만에서도 유명한 맛집은 메뉴가 다양하기보다는 보통 한두 개의 메뉴를 파는 곳이 많아 여기서도 기대했는데요. 역시나 칼국수와 김치의 조화가 너무나 제 입맛에 맞았어요. 저만 그런 줄 알았는데 다른 친구들도 연신 하우츠 하며 맛있다고 했습니다. 사실 대만에서는 김치를 덮하기 힘들다 보니 친구들이 잘 먹을까 했는데 다들 김치를 좋아하면서 이거 대만 우육면이랑 같이 먹어도 좋겠다는 친구도 있었어요. 명동에서 시간을 보낸 뒤 우리는 남산으로 향했습니다.
남산타워 케이블카를 이용해 올라가니 서울의 전경이 보이더라고요. 해가 뉘엿뉘엿 기울 시기라서 그런지 노을이 져 더욱 멋져 보였습니다. 다이나믹하게 움직이는 차들과 빽빽히 들어선 고층 빌딩들, 그리고 각자 분주하게 움직이는 한국 사람들. 뭐라고 설명해야 할진 모르겠지만 한국을 잘 요약 설명해주는 것처럼 영화 속 한 장면처럼 제 뇌리에 들어왔어요. 셋째 날은 롯데월드라는 곳을 방문했습니다. 솔직히 깜짝 놀랐어요. 서울이라는 대도시에, 그것도 도시 중심부로 보이는 곳에 놀이동산이 있다뇨? 게다가 놀이동산뿐만 아니라 백화점이 있어서 쇼핑을 하기도 좋고 놀이동산에서 즐거운 시간을 보내기도 좋고 너무나 새로운 개념이었어요. 타이페이 중심부에는 롯데월드처럼 놀이동산이 있거나 하지는 않거든요. 게다가 더욱 놀랐던 것은 실내에만 놀이기구가 있는 줄 알았는데 야외까지 있어서 충격이었어요. 야외에는 이쁘게 생긴 성이 있길래 우리 여학생들은 또 신나서 사진 찍기에 열중했습니다. 남학생들도 롯데월드 방문했을 때는 어린 아이들처럼 신나서 놀이기구를 타더라고요. 크룰라이드, 프렌치 레볼루션, 신밧드의 모험 등 재밌는 기구들이 너무 많아 하루 종일 지치지도 않고 신나게 놀았어요. 다들 롯데월드에서 살고 싶어하는 분위기였어요. 너무나 떠나기 싫어하는 모습이었지만 수학여행 일정이니만큼 아쉬움을 뒤로 하고 롯데월드를 나왔습니다. 서서히 수학여행 일정이 마무리가 되어가고 있었어요. 수학여행 선정 때의 의심들과 회의감들은 온데간데 없어지고 저와 제 친구들은 모두가 입을 모아 한국에 또 여행 오고 싶다고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의 기술력과 혁신적인 모습, 고층 빌딩 속에도 전통을 지키고 있는 경복궁, 그리고 겉으로는 무뚝뚝해 보이고 빨리빨리밖에 모르는 것처럼 보여도 속으론 따뜻하고 배려심 많은 한국인들까지. 학교에서 역사를 배울 때 한국은 한국전쟁 때 우리 대만이 물자 지원을 해뒀을 정도로 어려운 나라였고 그 뒤에는 홍콩, 싱가폴, 대만, 한국, 아시아의 네 마리옹이라고 불릴 정도였다고는 하나 이 정도일 줄은 몰랐어요. 드라마나 케이팝으로만 알던 한국과 실제로 접한 한국은 천지 차이였습니다. 아마 한국은 이미 대만을 넘어선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경제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말이죠. 다른 친구들에게도 한국에서의 시간이 어땠는지 물어봤습니다. 여학생들은 케이팝에 대한 관심만 가지고 왔지만 한국이라는 나라가 가지고 있는 분위기와 맛있는 음식들, 그리고 친절한 사람들 모두에게 반하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고 대답했어요. 남학생들은 한국에 대해서 대만이나 일본보다 못 사는 후진국이라 생각했던 자신들이 부끄럽다며 한국에서의 수학여행은 아주 환상적인 경험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더 시간이 있다면 한국에서 가보지 못한 곳들을 더욱 가보고 싶다는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확실히 남자아이들이라서 그런지 첨단 기술 같은 것에 관심이 많은 것이 느껴졌어요. 어떤 친구들은 대학에 진학하게 되면 한국으로 올 수 있는 교환학생 프로그램이라던가 한국 워킹홀리데이, 비자와 같은 프로그램을 찾아봐야겠다고 했어요. 그만큼 한국이 마음에 들었다는 이야기겠죠. 저 역시 대만으로 돌아가게 된다면 한국 교류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찾아봐야겠어요. 다음은 짧은 수학여행이 아니라 좀 더 길게 한국이라는 나라를 경험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대만에서 사연 보내주셨네요. 천메이링양, 친구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한국으로 수학여행을 와주셔서 고마워요. 그리고 한국을 좋게 봐주셔서 감사하다는 말 전해주고 싶네요. 기회가 돼서 한국에 꼭 다시 오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떻게 보셨나요?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오늘의 사연이 마음에 드셨다면 주위 분들에게 이 영상을 공유해 주셔서 감동 사연 함께 나누시기 바랍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동 주파수였습니다.